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건태의 호화로운 저택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은 서재의 가구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창가에 서 있던 이건태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사업으로 쌓아 올린 재산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때가 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내 계획이. 창가에서 돌아선 이건태가 소파에 앉아 있는 오랜 친구 김노인에게 물었습니다. 65세의 김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분장 전문가로 일해온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건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요즘 젊은 것들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야.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을 그렇게까지 시험해야 할까? 이건태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여자가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겠어. 요즘 세상에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 많잖아. 김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우정을 나눠온 이건태의 고집을 잘 알기에 더 이상의 만류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알았네. 도와줄게. 근데 그 여자가 아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거야. 이건태는 씩 웃으며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와 그의 약혼녀 소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민수는 35살로 이건태의 외모를 많이 닮았고 소연은 30살로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이 드는 여성이었습니다. 걱정 마. 소연이가 진짜 민수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테니까. 김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방에서 각종 분장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가발, 특수 분장용 실리콘 등 다양한 도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난 여전히 이 계획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하기로 했으니 완벽하게 해보자고. 소연이가 널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이건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친구가 준비한 도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고물상 할아버지로 변신하여 소연의 진심을 시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연이 내 재산만 노리는지 진짜 민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겠어. 김노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이건태의 얼굴에 주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완벽히 변장시켜줄게. 고물상 할아버지로 완벽 변신이야. 약 2시간 후 거울 앞에 선 이건태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0대의 백만장자 이건태는 온데간데 없고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고물상 할아버지 최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이건 예술이야. 자네 솜씨는 여전하구만. 김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넌 최노인이야. 고물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불쌍한 노인네지. 민수나 소연이가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건태는 거울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와 걸음걸이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권력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온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군. 민수의 아파트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죠. 이건태는 구부정한 자세로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는 백만장자 이건태가 아닌 고물상 최노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연의 목소리에 이건태는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아들의 약혼녀를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 저 고물상하는 최 씨라고 합니다. 민수 도련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소연의 모습은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건태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민수 오빠 아는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민수 오빠는 지금 샤워 중인데 곧 나올 거예요. 소연은 이건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태는 최대한 불편한 몸짓을 연기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고 군데군데 소연의 손길이 느껴지는 소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뭐 마실 거 드릴까요? 소연의 친절한 말투에 이건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딱딱하고 거만한 태도를 예상했는데 예상 밖의 친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허허, 물 한 잔이면 충분하구먼.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고물 줍는 노인네한테 신경도 안 쓰지. 이건태는 일부러 투박한 말투로 소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고 잠시 후 물이 아닌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물보다는 차가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 오빠랑은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이건태는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 도련님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 살았었지. 내가 그때도 고물상 일을 했는데 그 녀석이 가끔 도와주곤 했어. 요즘 이 동네로 일자리를 옮겼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하러 왔네. 소연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이건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느껴져 이건태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 민수 오빠가 어릴 때 이야기군요. 오빠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더 들려주세요. 바로 그때 샤워를 마친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의아한 표정에 이건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의심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 이분은 최 할아버지라고 오빠 어릴 때 살던 동네 분이래. 우연히 이 동네에서 일하게 되셔서 인사하러 오셨대. 소연의 설명에 민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건태는 민수의 반응에 안도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0분 정도 세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눴고 이건태는 소연의 성격과 태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소연은 진심 어린 친절함과 따뜻함을 가진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이건태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연은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아직 진심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소연의 일상을 몰래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태는 소연이 자주 가는 동네 시장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소연이 한 노점상 할머니에게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소연은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고 자신이 사려던 마지막 상품을 뒷손님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런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더 지켜봐야겠어. 이건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연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자신이 산 과자를 나눠주는 모습까지 보고 나니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만 소연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태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시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이건태는 민수의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지갑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최노인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볼 때군. 멀리서 소연의 모습이 보이자 이건태는 가벼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공원을 가로질러 산책하고 있었고 이건태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계산하며
이건태는 천천히 일어나 소연과 마주칠 수 있는 경로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가까워지자 이건태는 일부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천천히 걸어갔죠. 이 상황에서 소연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돈이 든 지갑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급하게 부르는 소연의 목소리에 이건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지갑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죠. 이건태는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소연이 지갑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볼 텐데 말이죠. 고맙구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착한 아가씨가 다 있나? 이건태의 말에 소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 오빠한테 할아버지 만났다고 얘기했더니 신기해하더라고요. 이건태는 당황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렇지. 나이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곰을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 소연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이건태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씨에 이건태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민수 오빠도 반가워할 거예요. 이건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정말로 민수의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소연은 약속대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건태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민수랑 어떻게 만났나? 소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제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 오빠가 그 단체에 후원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죠. 이건태는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봉사단체에 후원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들놈이 그런 일도 하는구먼. 부모도 모르는 일이 많아.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죠. 그래서 제가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소연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건태는 소연의 눈빛에서 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건태는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 여자 진심은 알아냈나? 이건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예상과 달라. 소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 같아. 지금까지 본 행동들은 모두 진심으로 보여. 김노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지 그래. 이미 충분히 시험했잖아. 하지만 이건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해봐야겠어. 내 모든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김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건태의 고집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민수의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에게 의문을 표했습니다. 소연아, 그 이상한 고물상 할아버지랑 왜 자꾸 얘기해? 위험할 수도 있어. 소연은 민수의 걱정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그분 그냥 불쌍한 노인이야. 오해하지 마. 할아버지께서 외롭게 사시는 것 같아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소연의 따뜻한 마음씨를 잘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내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걱정돼. 세상이 다 선한 사람들 뿐이 아니라서. 소연은 민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조심할게. 그리고 민수 오빠가 곁에 있잖아.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를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건태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진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건태의 저택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만이 그의 오랜 인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이건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소연을 지켜보며 느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중얼거리며 그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소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진심이 묻어났고 거짓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어. 소연이도 예외는 아닐 거야.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민수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죠. 만약 소연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돈을 위해 민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건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의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태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고물상 할아버지인 최 노인으로서였죠. 아가씨, 나 최 노인인데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소연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고 그날 오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건태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변장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이건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기다렸나? 이 늙은이 때문에. 소연은 밝게 웃으며 일어나 이건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음료 주문하셨어요? 이건태는 고개를 저었고 소연은 즉시 일어나 두 사람의 음료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건태는 또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여자를 시험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음료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건태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아가씨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소연은 궁금한 표정으로 이건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건태는 깊은 숨을 내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겉모습과 달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젊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 근데 요즘 들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 소연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이건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가씨를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구먼. 내 딸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건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줄 테니 그 젊은이와 헤어지겠나? 마침내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건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대답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소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은 이건태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소연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를 사랑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민수가 제 전부예요. 이건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을 준다는 유혹 앞에서도 소연은 민수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이건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민수 오빠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이건태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진정으로 민수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먼. 이건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넘쳤습니다. 소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건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소연은 아들에게 완벽한 배우자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이건태는 바로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김노인의 궁금한 목소리에 이건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민수가 복이 많은 녀석이야. 김노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미친 짓을 끝내고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건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민수와 소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이건태의 초대를 받고 의아해했습니다. 백만장자 이건태가 갑자기 아들의 약혼녀를 만나고 싶다니 두 사람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소연은 처음 만나는 미래의 시아버지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신경 썼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고 하실까? 혹시 우리 결혼에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소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고집이 세실 뿐이지 나쁜 분이 아니야. 분명 소연이를 좋아하실 거야. 민수의 말에도 소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태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문이 열리고 우아한 정장 차림의 이건태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본 이건태의 모습은 위압적이면서도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죠.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소연 양. 이건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소연을 환하게 반겨주었고 이것이 소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이건태는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응접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이건태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 양, 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빠의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을 사랑해요. 이건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 둘을 오늘 부른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야. 민수와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건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있는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돌아왔죠.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야. 이건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였죠. 이건 내 어머니의 반지야, 민수야.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의 배우자에게 주라고 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반지를 보니 감정이 복받쳐 오른 것이죠. 소연도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반지를 주기 전에 소연 양에게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건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소연 양, 사실 나는. 이건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를 지켜봤어. 고물상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소연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노인과 나눈 대화들,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둘 다. 특히 소연 양에게는 더 미안해. 나는 내 아들의 행복이 걱정됐어. 요즘 세상에 돈만 보고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건태의 고백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연이를 시험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지만 놀랍게도 소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오빠.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소연은 이건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님께서 민수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오빠의 행복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하셨으니까요. 이건태는 소연의 이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양, 정말 고맙구나. 내가 민수와 함께 해준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건태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소연이 이해해주니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으셔야 해요. 소연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저는 그녀를 믿어요. 이건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이제 너희 둘의 결정을 존중할게. 그리고 이건태는 반지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받았고 민수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있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분위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는 시간, 이건태의 저택 정원은 화려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정원을 둘러보던 민수와 소연, 그리고 이건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죠. 여기 장미 아치 아래서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봄 햇살이 아치를 통과하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이건태의 제안에 소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이건태를 진정한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이 정원은 마치 동화 속 같아요.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변장할 수 있었어요? 저조차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건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김노인이라고 내 오랜 친구가 있어. 예전에 영화 분장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의 도움을 받았지. 특수 분장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 소연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돈을 제안하셨을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한 모습을 보셨겠네요. 이건태도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진정으로 민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단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건 정말 귀한 거야. 세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정원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입구에서 김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수와 소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이건태 씨의 오랜 친구 김노인입니다. 소연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민수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변장을 도와주신 분이시죠? 정말 대단한 솜씨셨어요. 김노인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오랜 경험일 뿐이에요. 그리고 김노인은 소연을 향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태가 그런 시험을 했는데도 이해해 주시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했을 텐데요.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님께서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소연의 말에 감동한 이건태는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어. 네 사람은 저택으로 향했고 호화로운 식탁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이건태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소연아, 너와 민수는 어떻게 처음 만났니? 민수는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소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제가 후원하는 아동 봉사단체에서 만났는데. 소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 오빠가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그날 소연이가 너무 예뻐서 일부러 아이들 곁에 앉은 거예요. 소연이에게 말 걸 용기가 없어서.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였어? 난 오빠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이건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건태는 소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보석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들이야. 이제 내가 가져가렴. 소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값비싼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이건태는 손을 들어 소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건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던 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이해해 줄 줄은 몰랐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부모가 되면 아마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건태는 감동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수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민수의 아파트로 돌아온 소연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소연은 미소 지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고 있었어. 민수는 소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고마워, 아버지를 이해해줘서.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결혼식 하루 전날, 이건태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정원에는 결혼식을 위한 아치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이건태는 모든 준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이 꽃은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의자 배치는 좀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태의 꼼꼼한 지시에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건태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다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건태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민수와 소연이에게 완벽한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변했어. 예전 같았으면 모든 걸 비서에게 맡겼을 텐데. 이건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소연이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 그 아이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나를 변하게 했달까? 두 사람의 대화는 소연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소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정원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드레스가 너무 화려하진 않나요? 이건태는 감탄의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름다워. 내가 입으니 더욱 빛나는구나.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셔서. 이건태는 소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때 민수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연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죠. 여보, 너무 예뻐. 소연은 민수를 향해 돌아섰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서로만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건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그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자, 이제 리허설을 시작해볼까? 내일은 모든 게 완벽해야 하니까. 이건태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결혼식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는 김노인이 맡기로 했고 하객 역할은 저택의 직원들이 대신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건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리허설을 지켜보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이건태는 민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자라는 동안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지. 민수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이건태와 민수의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갓 태어난 민수를 안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민수가 자라는 과정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진들이 있었다니. 이건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이 사진첩을 볼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 소연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다시 이 추억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건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소연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이건태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는 밤하늘 아래 그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소연이는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소연이를 만나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이건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이건태는 소연의 준비실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잠시 얘기 좀 해도 될까?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태는 작은 상자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오늘 결혼식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연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걸 착용해도 될까요? 이건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이상, 이건 내 것이야. 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건태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건태는 진정한 딸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소연아.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딸이 되어 기쁩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태의 저택 정원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변모해 있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건태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을 맞이하며 오늘의 주인공인 민수와 소연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연이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태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임이 분명했습니다.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모든 하객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부케가 들려 있었고 목에는 이건태가 선물한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옆에는 이건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며 민수에게 소연을 데려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많은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제단 앞에 서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민수 앞에 도착하자 이건태는 소연의 손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아, 소연이를 잘 부탁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태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례를 맡은 김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 군과 소연 양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험을 거쳐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의 말에 하객들은 미소 지었고 특히 이건태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수의 서약에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으로 민수에게 서약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김노인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수와 소연의 키스에 하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이건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 이건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연이가 새 출발을 하는 날이죠. 저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이건태는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와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증서입니다. 두 사람의 세보금자리가 될 곳이죠. 그리고 이건태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회사의 주식 20%입니다. 이제 민수가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고 민수와 소연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태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소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렴. 소연도 이건태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건태는 소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최고의 딸이야, 소연아. 피로연이 무르익어갈 무렵, 이건태는 잠시 정원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소연이는 우리가 바라던 그런 며느리야.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때 누군가 이건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뒤돌아보니 김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자네 혼자 여기서 뭐하나? 모두가 자네를 찾고 있어. 이건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오늘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었어. 김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내도 분명 하늘에서 오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변한 모습도 무척 기뻐하고 있을 거고. 이건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민수와 소연이의 날이니까. 두 사람은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는 민수와 소연이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건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소연의 시험은 끝났고 그녀는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건태 가문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태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을.